지난 주말 말입니다. 13일, 14일 매출이 2배 뛴 곳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신용카드에 재난지원금을 쏴주기 시작을 했잖아요. 금요일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지나고 나서부터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난 연도가 6자니까 월요일날 받았습니다. 월요일날. 그래서 화요일날 지나고 수요일날 되니까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아니 다른 걸 쓸 수도 없어요. 신용카드를 쓰면 재난지원금부터 먼저 빠져나가니까. 예. 저야 뭐 추가 소비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단지 대체 소비죠. 뭐 대체 소비하는 게 다인데 어쨌든 재난지원금이 지금 뿌려지고 나서 13일, 14일에는 굉장히 좋아졌다. 깜짝 특수를 누릴 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락시장을 갔었거든요. 가락시장을 가보니까요. 이 가락시장에는 마트가 큰 게 한 2-3개 개 있습니다. 그 마트에 가서 소고기를 사려고 했더니 기왕이면 소고기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없습니다. 소고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밑에 오면 가락시장 1층에 내려오면 정육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육 코너로 갔어요. 없어요. 돼지고기하고 닭고기는 좀 많이 있는데 소고기 특히 한우는 없습니다. 수입산만 있습니다. 야 이거 괜찮다.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매출 진짜 많이 늘었겠습니다. 이랬더니 많이 늘었다. 코로나19 이전만큼 올라간 거다. 이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그만큼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아졌다. 매출이 2배 올랐다니까 얼마나 좋아진 거겠습니까? 실제 가락시장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이게 주말 거리입니다. 주말 거리. 사람들이 날씨도 좋고 하니까 엄청 인파가 나왔죠. 코로나 머리가 실제 반짝 특수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외곽에 있는 식당들, 외곽에 있는 카페들, 그리고 시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가 노래방 빼놓고 당구장 빼놓고 이렇게 폐쇄된 공간 빼놓고 들어가서 먹고 금방금방 나올 수 있는 곳이나 사서 금방금방 나올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 뭐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돈이 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쓰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자. 일단 나가서 한번 써보자. 그렇지 않고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시켜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쭉쭉쭉쭉 올라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세요. 13, 14 편의점 매출 신장률입니다. 보시면 음료 25% 올랐죠. 얼음 24%, 아이스크림 21.2%, 샐러드 13.7%, 과일, 채소, 음료 12.5%까지 올랐어요. 이게 편의점 매출이 이만큼 올라온 것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요. 집에서 편의점에 배달해서 가능합니다. 요즘 뭐 배달이 워낙 발달 다 돼 있으니까 웬만한 편의점에서는 배달이 가능하거든요. 배달해서 먹는 사람, 집콕에 있는 사람들이 배달해서 먹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트인 데 나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강, 둔치 같은 데 말입니다. 한강공원 같은 데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편의점 매출이 쭉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편의점 매출이. 게다가 외곽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 외곽 쪽도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당 매출이나 편의점 매출이나 이런 데가 2배 올랐다는 말이 맞을 정도죠. 그런데 이게 서울의 상황만 그런 건 아닙니다. 대전도 똑같고요. 전주도 똑같고 광주도 똑같고 대구도 똑같고 부산도 똑같습니다. 다 이처럼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매출이 많이 올랐고요.
특히 이제 외곽에 있는 쪽이 또 많이 올랐고요. 또 하나는 야외에서 매출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뭐 서울 가락시장이라는 데가 얼마나 큰 데예요. 거기에 대형마트에 소고기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매출이 진짜 많이 올랐다. 편의점에서 이렇게 매출이 막 25%씩 올라갔다는 것도 야외 활동이 많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요. 이게 계속돼야 되잖아요. 계속. 내수라는 건 이게 가다가 말면 사람이 더 지쳐버립니다. 예.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8월 31일까지 거의 뭐 15조 규모를 써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조 규모 중에서 뭐 얼마만큼 기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관제 기부도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뭐 기부를 해야 되겠죠. 기부를 하고 그러면 저는 기부할 생각 없습니다. 예, 저는 생활도 빠듯하기 때문에 지금 기부하기에는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뭐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12조 중에 얼마나 지금 소비에 쓰여지는지 8월 31일까지 저는 그게 궁금할 뿐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제한적이다. 전 국민한테 주는 건 제한적이고 결국은 이게 추가 소비가 일어나는 곳에다 많이 줘야 되는데 추가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대체 소비가 일어날 거다. 저도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는 대체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추가 소비 해본 적 없습니다. 추가 소비 해본 적 없습니다. 결국은 계속 저는 대체 소비로 해서 8월 31일까지 그 돈을 쓸 텐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는 저는 제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돈을 뿌려서 소비 진작을 하려고 하는데 뿌리는 거에 대해서 뭐 뿌린다 이런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추가 소비가 일어나는데 돈을 뿌려야 돼요. 대체 소비가 일어나는 돈을 뿌리면 재정만 고갈될 뿐입니다. 안 그래도 재정이 위험하단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내일 모레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들어봐야지 알 거예요. 그때 그림자 부채가 얼마나 반영이 돼서 앞으로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 뭐 저는 안 봐도 비디오인데 결국은 또 파퓰리즘적인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저는 펼 거라고 보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반석 위에 설 수 있게끔 아주 냉철한 판단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